Hello everyone, I'm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It's nearing Children's Day here in Korea, and I'm reminded of the fact that I used to love watching cartoons every Saturday morning. The Smurfs, Alvin and the Chipmunks, and Tom and Jerry. Children nowadays are no different. They are absolutely crazy about superheroes with superpowers that can rescue mankind and all kinds of amazing animation that they see on TV. Today,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get to meet someone who is influential in the American animation industry. I'm talking about Yoo Jae-myung, whose works have captured the hearts of so many children in the States, and you're going to get to meet him. The Legend of Korra, the #1 kids program on American cable TV, and the #1 animation series based on weekly viewer ratings. Who was the man behind this animation series that took America by storm? It was none other than the Korean animator Yoo Jae-myung. 그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He became the first Korean to win an Annie Award and promoted Koreans' animation technology and skills by working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the animation series. He has had his fair share of challenges and obstacles, which eventually helped push him to the top at the end. As a high school graduate who didn't have anyone to help him during his struggles, animator and animation director Yoo Jae-myung achieved great success with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Get a glimpse into his life as an animator right now.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예. 일단 미국에서는 정말 그 분덕스서부터 또 그 코랄 전설이 정말 흥이 있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걸 거의 다 그 주관하시고 다 많이 맡아서 그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들을 많은 스태프들의 열정과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제 옆에서 좀 조언 정도? 그러니까 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아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살려서 일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코치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인 거지 제가 뭘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아무래도 뭐 애니메이션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뭐 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 프로덕션 그 프로세스서부터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미국에서 그 레전드 오브 코라 그러니까 그 코라의 전설은 그 지금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라 전설은 시즌 1 같은 경우에 예, 그 미국에서 케이블 그 방송 역사상 좀 이렇게 유례가 없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듣는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예, 전체 케이블에서 그러니까 드라마, 뭐 쇼프로, 뭐 또 뭐 스포츠, 뉴스 다 이런 걸 케이블 전체 합쳐가지고 4위를 했대요. 첫 방송에서. 와. 그러니까 꽤 이제 높은 시청률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NBA 농구 그 방송 때문에 네. 그 4위로 밀렸대는데 뭐 들은 말로는. 근데 그만큼 인기가 많았대요. 네. 감독님 생각에는 이제 그 코라의 전설을 이제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상상이 갔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예전에 이게 원작이 원래 이제 라스트 에버랜드 아바타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후속작이기 때문에 그 전작에 있던 팬들이 많이들 보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꽤 반응이 좋아서 저도 좀 놀랐었어요.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서 삶도 어떤 부분에서 좀 바뀌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요? 네. 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많이 또 이런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방송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또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레전드 오브 코라를 했다 그러면은 예, 조금 이렇게 출입국 심사할 때부터도 좀 좀 이제 안다고 자기 그 작품 알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코라의 전설을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코리아 전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브라이언 군치크랑 마이크 디 마르티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두 친구가 네. 예, 저랑은 좀 오래된 친구인데요. 10년 정도 알게 된 친구인데, 예, 그 친구들이 이제 글을 쓰고 네. 저희는 그걸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10년 전 얘기인데요. 그 라스트 에어밴더 아바타라는 작품을 이 친구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네. 그 이제 파일럿 필름 만들려고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를 이제 찾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원더풀 데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을 보고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했던 그 스튜디오를 찾았고 거기에 저도 이제 그때 스텝으로 참여했었거든요. 네. 저랑 이제 그 당시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던 윤영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배낭을 메고 한국을 찾아와서 일부러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얘랑 같이 이제 뭐 파일럿 필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와서 그 파일럿 제작을 하게 됐죠.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예, 그렇게 처음에 이제 알게 됐던 인연이죠. 예. 그렇군요. 그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인생의 전환이 이제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랑 이런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좋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네. 예, 그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감독님께서 그 아바타를 이렇게 처음 하게 됐을 때 그게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원작자인 그 두 친구가 이제 배낭 메고 가져왔을 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반신반의했어요. 보면서 이게 될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포커스가 대부분 다 그 영화적인 어떤 이야기 구조에 맞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원더풀 데이도 그랬고 어떤 작품마다 대부분 다 그 영화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스트 에어밴더 아바타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의 특징이 살아있는 거지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반지만했던 그 작품이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그 원작자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시나리오를 써보고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면서 어때? 막 그러고서 이제 조금 반응이 안 좋으면 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제 덥죠. 그래서 안 좋은가 보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처음부터 이렇게 이 작품이 될 줄 알았냐? 너는 이렇게 자신 있었냐? 했더니 자기는 자신 있었대요. 처음부터 영화가 될 줄 알았고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막 그래서 와우. 마음속으로는 에이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만큼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점 시나리오가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이 점점 재밌어진다라고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되게 그 뭐라 해야 되냐 이야기가 되게 치밀해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원작자 혹은 또 작품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인드가 네. 얼마큼 뭐 성향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네. Last chance. We need to leave. Avatar, now. The Last Airbender, followed the But on a story of much bigger Aang and scale. others, known There's as huge benders, deposit of coal have the in the ability base to of the planet. manipulate Stay and back! control I'm four warning natural you. elements, Katara, which stop. include air, You can't fire, win this earth, fight. and wind. It was broadcast in 120 countries and gained a huge fan base as it appealed to both young and adult viewers. Avatar, The Last Airbender was acclaimed by audiences and critics alike, and animation director Yu Jae-myung was awarded an Annie Award for his achievement. At first, the network originally planned to air only 7 episodes, but this was later increased to 60 episodes.
It was even produced as a fantasy adventure film by director M. Night Shyamalan in 2010 under the title The Last Airbender. Even though it's been years after its conclusion, still regarded as the best animation series ever by many people, it was turned into a comic book. Yeah, just relax. You're taking all the fun out of this. 보통 하청 개념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나요? 그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건 네.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청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하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고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코리아 전설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와서 굉장히 그거를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그 포털에서 보면은 그런 맥 빠지는 댓글이 달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하청 아니냐, 결국 이제 그 시나리오를 거기서 썼고 자본을 댔으면 우리들은 결국 그 일을 받아서 한 거니까 주문 제작 방식의 하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좀 의아해요. 우리들의 연출 능력이나 아니면 연기 액터의 능력을 갖다 그들이 산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명을 안 할 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청이라는 그 단어는 본인이 일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받을 때 그 일을 뭐 저 사람 뭐 내 일이 아니고 뭐 저 사람이 부탁한 거니까 그 정도만 해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청인 거고요. 그 일을 딱 받았을 때 나한테 토스가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내 손에 넘어온 이상 나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이거는 기획인 거고 이거는 이제 창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자기가 정하는 거지 이게 어떤 틀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그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다 내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나한테 들어오면 내 일인 거고 그거를 내 일처럼 소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뭐 거죠.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이 친구들은 일을 대하는 게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부분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신뢰를 하고 하나씩 계속 파트너십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일을 이제 시킬 때요. 시킬 때 무엇인가를 지시를 하고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뭐 이건 뭐냐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면서 이 친구한테는 계속 그런 프로세스를 줘야 되는구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해서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창의적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냐 했더니 뭐 이렇게. 그럼 얘는 계속 믿고 맡길 수 있죠. 계속 이제 또 다른 걸 주고 더 많은 걸 주면서 더 많은 거를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신뢰들이 조금 쌓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초반에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인디케이션이라는 지시문, 그러니까 지시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디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랑 이제 수잔 씨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씬이 있으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라. 그 다음에 어디에 더 손을 들고 어디서는 머리를 들어줘라.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해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그 지시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라스트 에버밴드 아바타 그때 파일럿 필름 들고 왔을 때 그 지시문을 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 지시문이 있다 보면 액터가 자연스러운 연기가 안 나오고 너무 정형화가 되고 딱딱한 연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또 이제 그거를 니켈리오딘 본사에다가 브라이언 쿠니치크랑 그러니까 마이크란 친구가 그걸 니켈리오딘 본사에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걸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근데 그 친구들과 싸웠죠.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작품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인디케이션 그러면 지시문을 빼자. 모든 액터에 대한, 그러니까 액팅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은 저희들이 알아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제 첫 라인 테스트라고 저희들은 이제 펜슬, 연필로 먼저, 그러니까 색을 칠하지 않고 연필로 먼저 그려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나올까. 근데 그 테스트로 보냈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왔는데 막
돌려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감독들이 나도 좀 바꿔줘 막 그러면서 어메이징하다, 너무 대단하다, 너희들 자기들 생각한 거보다 자기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줬는데 네. 필름 나온 게 너무 상상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뉴욕 본사로 가져갔대요. 네. 그 라인 테스트.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그 라인 테스트를 뉴욕 본사에 가져가서 그걸 보여주고 자 봐라 이렇게 나온다 필름이.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자. 네. 그리고 작품을 더 만들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그때는 처음 7편만 만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4편이 되고 나중에 60편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됐어요. 근데 그 첫 단추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잘 표현이 되고 퀄리티가 되게 잘 나오니까 네. 야 이거 이 작품은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계획이 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Peace and harmony. They named the capital of this The great Legend land of Korra, the Republic sequel City. to Avatar The Last Airbender, taking place 70 years after the death of Aang, follows the story of a young girl named Korra as she goes on an adventure to become the new Avatar. It was broadcast on Nickelodeon, an American entertainment channel for kids. The Legend of Korra premiered to 4.5 million total viewers, which was the highest number recorded for the shows in the same time slot, and it was the most watched animated series of the week. Sorry about that. Excuse us. Coming through. Heads up. Sorry, we're new in town. With a cumulative total of 29 million viewers, The Legend of Korra recorded the highest audience total for a kids program on American cable TV, and ranked number 4 out of all the cable TV programs. Got an idea about who I am now? 감독님, 그 코라의 전설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코라 전설은 그 원작 그러니까 전작이죠. 그 라스트 에벤더 아바타라는 작품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에 라스트 에벤더 아바타에서 아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70년 후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아바타라는 게 그 애니메이션 그 라스트 에벤더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 종족에서 한 명씩 나오는 그 되게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이제 그 전 세계를 가상의 세계죠. 전 세계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다스린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코라라는 친구가 이제 새로운 아바타로 추대가 돼요. 근데 그 리퍼블릭 시티라는 그 가상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지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죠. 네. 그 코라는 사실 어떤 남자 캐릭터가 아닌 여자 예. 캐릭터잖아요. 사실 그 어떤 그 영웅은 남자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거 니켈리디언에서 그게 여자 주인공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 방송을 이제 그 제작을 할까 말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캐릭터 주인공이 여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조금 방송 그러니까 좀 제작 자체가 좀 중단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미국 애니메이션 보면은 대부분 다 주인공들이 남자거든요. 그쵸. 여자 주인공 예.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원작자인 이 친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거는 여자로 가야 된다. 되게 중성적인 이미지고 네. 이 친구가 딱 매력이 있으니까 캐릭터가 다 나온 상태고 네. 영화로 치면 이거죠. 영화로 치면은 그 주인공 섭외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네. 크랭크인이 들어가는데 주인공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밀어붙였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좀 드문 케이스죠.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케이스. 네. 그래서 더 인기를 끌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글쎄요. 그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죠. 걱정도 많이 했고, 예.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거 보고 이게 통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죠. 물론 코라의 전설 모든 장면이 정말 그 애착이 있겠지만 가장 애착이 있는 장면이 있다면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애착이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 처음 이제 그 애착이 간다기보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에 네. 남는 장면이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딱 보면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코라가 그 리퍼블릭 시티를 처음 갈 때 얘가 막 되게 기대에 차가지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네. 막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리퍼블리시티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막 그러면서 기대에 차가지고 막 그런 얼굴 표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살짝 고개를 약간 살짝 들고 팔을 이렇게 뒤로 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몇 번을 그렸어요. 진짜 한 수십 번 그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표정이 딱 한 장면으로 한 표정인데도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이틀 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그리려고 네. 계속 버리고 한 수백 장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그 입꼬리에 그 있거든요. 네. 입꼬리에 그 약간 살짝 미소를 짓는데 이게 잘못 그리면은 되게 우울한 표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고개를 든 상태에서 웃는 그 그림 이게 이제 그냥 사실 실사를 찍을 때는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예,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표정이 감정이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됐지만 그 장면 때문에 진짜 내가 그림만 그만 그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장면 때문에. 네. 감독님은 원래 꿈이 애니메이터가 되는 거였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을 좀 탈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 이제 가난이라는 게 싫었고 그냥 좀 더 돈을 좀 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였기 때문에 뭐 꿈을 갖고 내가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조금 사치스러운 생각 같았고요. 외려 그때는 이제 무엇이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계기가 조금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반 애니메이터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과는 좀 틀렸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안이 좀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금매로 집을 내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가장 큰 회사의 수석 감독님이셨어요. 그 집을 보러 오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제 방에 있던 이제 그림을 몇 개 걸어놨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이제 보시고 이제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명함을 한 장 주고 가시면서 자네 혹시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와보라고 해서 이제 그 명함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 명함을 받았을 때 애니메이션 감독이라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책상에 넣어놓고 있다가 대학 시험을 떨어지고 예. 이제 나름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명함 생각이 나서 한번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그게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그때 갔을 때 그때가 그 회사 월급날이었거든요. 그게 참 운명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날인데 그 당시에는 월급을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로 넣어주지만 그 당시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직접 넣어가지고 넣어줬던 네.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월급날이니까 바쁘죠. 바쁘니까 이제 저를 그 감독님 뒷자리에 세워놓고 잠깐만 뒤에 서 있어라. 바쁘니까 이제 월급 좀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그 당시에 돈으로 막 200만 원, 300만 원씩을 돈을 사서 넣는 거예요. 월급 봉투에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 초봉이 100만 원이 좀 채 안 될 때였거든요. 네. 그럼 2, 3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넣는 거 보니까 와, 난 이거 해야겠다. 이거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그때 돈 많이 버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애니메이터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예, 굉장히 박봉과 그다음에 네. 좀 힘든 현실을 맛보게 됐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작게 받았길래? 예, 많이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한 3만 원,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럼 며칠 작업을 해서 3만 원? 한 달 내내 일해서 3만 원. 3만 원이요? 근데 그 3만 원 가지고는 차비는 고사하고요. 예, 밥값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발면을 못 먹어요. 사발면을 못 먹는 이유가 그때 새끼를 한 달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발면 물 부어서 툭 넣으면
화학연료 수속 냄새가 이제 좀 역하죠. 그래서 네. 이제 좀 못 먹는데요. 그 음식을 못 먹는데 그만큼 힘들게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입문한 계기가 두툼한 얼굴 봉투를 보고서 나도 이거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계기였는데 조금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 얼굴 봉투들은 그 당시에 정말 잘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스킬이 좀 뛰어난,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받는 얼굴 봉투였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신인 애니메이터들은 당연히 이제 가시밭길의 네. 어떤 그 환경이었죠. 예.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온 계기도, 애니메이션에 들어온 계기도, 돈이라는 걸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그러니까 뭐 제가 100만 원 정도만 벌어보고 네. 그만두더라도 100만 원은 벌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도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3년 좀 지나서야 그때 처음으로 100만 원이라는 얼굴을 받아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3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들이 계속. 그래서 26살 때였죠. 입문하고 5년, 6년 좀 됐쯤에는 그 당시에 제 또래에서 비교 불가만큼 많이 벌었어요. 600만 원, 700만 원씩 벌어갔으니까.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제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프리랜서라는 생활이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으면, 나 이번 달에 500만 원 벌겠다 정해놓으면은 그 일을 그만큼 받아서 그걸 끝내야 되는, 그래서 그냥 밤을 새면서 쭉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그냥 그 정도 노예밖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돈을 쫓지 말고 저의 능력, 저의 스킬을 좀 올리는, 그다음에 저의 그 가치를 좀 올리는 그쪽으로 좀 삶의 좀 방향을 좀 전환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돈을 잘 벌던 회사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좋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박봉이 스타일리스트인 거는 다 알고 있던 그런 회사였어요. 거기를 이제 제 발로 찾아가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첫 월급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500만 원, 600만 원 벌던 친구가 첫 월급이 70만 원으로 쭉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너무 적잖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돈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던 그 필름이 한 달 동안 70만 원어치 일했던 그 필름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생각했던 만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되게 좋고 기분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 이제 가치를 좀 올리고 저희 능력을 좀 더 상향시키는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저의 가치나 저의 능력이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제가 돈을 쫓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해외 스튜디오에서 이제 어떤 제안이 올 때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돈과 그만큼의 이제 그런 예산 같은 걸 이제 주죠. 그러면서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때 많은 걸 느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10년이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보답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계속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더라면은 좀 어떤 게 달랐을까요? 아마 계속 돈을 전 쫓아다니고 있겠죠. 사람이 돈이라는 거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 벌고 싶고 또 더 벌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기준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삶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그게 그런 삶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제발로 찾아갔던 그 계기가 저한테는 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의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거는 제가 단언한 건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Because of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at home, Yoo Jae-myung decided to become an animator to escape from poverty. His dreams were shattered when he realized that the life of an animator wasn't as easy as he had imagined, but he did not give up. And he decided to pour out his heart and soul into his work to establish himself as an animator. He finally overcame his struggles and is now at the top of the pyramid, gaining global recognition for his work.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셨지만 뭐 여행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거나 책을 많이 읽는다라거나 이제 그런 책은 많이 안 읽었어요. 네. 그게 좀 핸디캡이에요. 요즘은 좀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책에 대한 취미가 없었다가 요즘에 와서 좀 책이 참 재밌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원래 취미였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예,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장돌뱅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 머무는 걸 싫어해서 왔다 갔다 좀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은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바쁘네요. 바빠지다 보니까 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좀 많이 구경을 하거나 좀 느끼고 싶으신지. 가장 많이 보는 게 색깔이에요. 그 나라의 그냥 그 제가 안 봤던, 제가 못 봤던 그런 색깔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디자인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에서 못 보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외지 이런 데들 보면은 하다못해 문도 틀리던데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부분들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여행에 대해서 제가 왜 좀 강조하냐면 실제로 경험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분다스 시즌 3 할 때 얘기인데 디자인을 이제 저희들이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때 디자이너한테 이제 배경,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제 이렇게 영화로 따지면은 이제 장소 같은데 이렇게 보고서 그런 섭외를 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거든요. 네. 배경 디자인이. 이제 배경 디자인 할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어떤 공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해달라. 그럼 이제 저희 한국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나무를 쭉 그린단 말이에요. 네. 공원에 이제 나무들을 그리면. 근데 미국에서 그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를 주문을 해요. 이거 너무 작다. 근데 그 디자이너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큰 건데 이런 나무가 어딨냐? 이거보다 더 큰 나무가 어딨냐? 막. 근데 그 디자인했던 친구들을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뭐 미국에 다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공항 가니까 그보다 훨씬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있구나. 이런 큰 나무가 있는지 몰랐다 자기도. 네. 그런 걸 이제 본 사람들은 어떤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해도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안 본 거니까 뭔가 표현을 해도 자꾸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행을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 뭘 해도 폭을 넓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곳에만 있다 보면 보는 게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영화와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영화는 실제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러니까 그 동질적인 인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질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도 한 6살 정도, 그 정도 6살, 7살 정도까지는 애니메이션과 실사와의 어떤 그런 차이를 못 느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봤던 캐릭터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게 그 이질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사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무엇이냐 딱 꼬집으라 그러면 끝없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그럼 태양풍이 불어서 지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럼 그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색깔도 다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지워. 그럼 다시 지워. 다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그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고 용이하고 나오는 그 결과물도 조금 더 무한대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애니메이션에는.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토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토토로라는 작품의 그 아주 귀여운 인형이 그러니까 그 도깨비예요. 그게 사실은 도깨비인데 도깨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의 특징이 있고 애니메이션만의 색깔이 있고 그 표현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영화적이지 않다라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영화적이면 안 돼요. 영화는 영화적이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그거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Animators must draw dozens of images to create just one scene where the characters move seamlessly. Let's take a look. 감독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이거는 키애니메이션이라는 파트인데요. 네.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로 치면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가 연기를 하는 건데 이 장면은 코라가 이제 리퍼블리시티를 가기 위해서 아주 흥분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거니까 이제 바운드가 들어가겠죠. 그런 네. 바운드들을 넣고 표정들을 되게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그런 표정을 짓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네. 그런 파트고요. 감독님 이 보니까요 그 애니메이션 프로세스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가시죠. 그러면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파트는 그 스토리보드 파트라고 해서 네. 가장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처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네. 시나리오가 나오면 스토리텔링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중의 핵심 파트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네요. 예,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아직도 수작업으로 일을 하신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 왜 수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변환됐어요. 디지털화 됐고 많이 네. 변했는데 연필의 그 촉감이나 그런 종이에 묻어 나오는 그 느낌들을 네. 그 감성들을 놓치고 싶지가 아직은 않네요. 네, 이쪽은 저 캐릭터 디자인 파트인데요. 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 섭외를 하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시나리오 내용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는 파트가 있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캐스팅 하시는 그렇죠, 분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 캐릭터,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다 이제 참고를 해서 아하.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새로운 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파트고. 이런 스크린에 직접 이렇게 그린다라는 게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종이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정의 용이함. 그러니까 이제 종에다 그리게 되면 지우고 몇 번 지우고 다시 그릴 때마다 그게 자국이 남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다 그리는 거는 얼마든지 수정을 뭐 몇십 번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함이 있고 부분 수정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네, 자, 이 파트는 그 배경 페인팅하는 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전체적인 작품의 아트웍을 그러니까 미술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작품의 색깔이나 느낌들을 다 잡아주는 곳이니까요. 예.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작품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 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배경 페인팅을 함으로써 빛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색깔, 느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주고. 거의 뭐 사진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그렇죠. 이제 사진보다도 더 상상력, 그다음에 좀 더 창의력이 발휘돼야지만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아주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촬영 합성론의 파트인데요. 네. 이 파트는 모든 공정에서 이제 소스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이제 그 합성을 해가지고 네. 최종 필름을 만드는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예쁘게 좋은 물건을 만들면 예쁘게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예, 이렇게 내놓는 최종 그런 파트예요. 최종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어떻게에 따라서 최종 필름이 그 필름 퀄리티가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파트고. 예.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있나요? 이건 코라의 전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건 이제 그 코라가 그 여기 기벨로코라는 그 나쁜 아이들을 이렇게 파이어밴더 해가지고 이제 좀 물리치는 그런 장면인데 예, 워낙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 아까 보셨던 그 네. 배경이나 네. 키 애니메이션 이런 걸 이제 채색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오면 이제 촬영을 다 하는 거예요. 한 프레임씩 다 일일이. 그럼 이게 다 레이어링인가요? 그렇죠, 레이어링이죠. 다 레이어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정말 이게 그 모든 거를 다 합성해서 한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 느껴지는데 참 예. 재밌네요. 지금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애니메이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네. 나오는 그 퀄리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별로 두지는 않아요. 다만 서로 생각하는 그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각자 잘하는 파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각자만의 자기들만의 잘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네. 융합돼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예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들이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뭐 누가 더 낫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방금 감독님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시장에 대해서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아직은 안 됐구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어떤 성숙도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네. 애니메이터들도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박스오피스를 보더라도 매년 꼭 10위 안에 서너 작품씩 꼭 들어가요, 애니메이션이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제 생각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미국의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대가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네. 애니메이션을 본다거나 만화책을 본다거나 이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 것보다도 못하게 했죠. 뭐 무슨 만화 나오냐 공부해라. 만화책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근데 이제 지금 세대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들은 애니메이션을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 보여줘요. 우리가 네. 이제 성장하면서 네. 그게 이렇게 해롭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개봉하게 되면 아이를 붙잡고 손을 잡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인식이나 아니면 네. 그 장르에 대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 당연히 시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 사실 한국 애니메이터들을 요즘에 많이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빨리빨리 흡수하고 빨리 적응해서 빨리 그거를 결과로 낼 수 있는 그런 네.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패니메이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단점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 건 잘하는데 남의 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본만의 애니메이션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랑 같이 무엇인가 협업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도 그 문화를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 대부분 다 유럽일도 하고요, 미국일도 하고, 네. 일본일도 하고, 중국일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전혀 이질감 없이 만들거든요. 그것이 한국 애니메이터들, 한국 그 사람들의 특징이고 장점이라면 전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유 감독님 생각에는 외국에서 왜 감독님을 찾으시는지? 그래서 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불쌍해 보여서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코라의 전설은 끝난 건가요? 예, 우선 시즌 1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시즌 2 그리고 3, 4까지 계획이 돼 있고. 그래요? 시즌 2는 축하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시즌 1이 방송도 되기 전에 네. 시즌 2, 3, 4 이렇게 다 이제 계획이 잡히는 사례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시청률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즌을 다 이제 결정한 대부분 케이스인데 코라 전설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기 전이었고 예, 이제 100일화 그러니까 시즌 1에 첫 화 필름 딱 나온 다음에 본사에서 니켈로디언 본사에서 이제 MTV 쪽이죠. 거기서 이제 네. 시즌 2, 3, 4를 다 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이 MTV랑 니켈로디언을 관장하는 사장님 말로는 예, 굉장히 감명 깊다고 이거를 꼭 니켈로디언의 간판 컨텐츠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스폰지밥 이후로 니켈로디언이 지금 간판을 못 찾고 있는데 그걸 좀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니켈로디언에서 이제 코라의 전설 시즌 2, 3, 4를 이제 기획 중인데요. 시즌 2를 당연히 이제 스튜디오 미르랑 하는 거로 그쪽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들은 그 당시 시즌 2가 시즌 2랑 그다음에 이제 분닥스라는 또 작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 두 작품을 다 할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시즌 1이 워낙 그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또 워낙 그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는 코라를 하고 싶은데 코라 시즌 1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티스트들이. 저도 그랬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네.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지쳐있던 상황이었죠. 분닥스는 조금 그래도 이 작품보다는 조금 더 쉽다기보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코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워낙 크고 어드벤처 스타일인 거 반해서 분닥스 같은 경우는 코믹물이거든요. 그냥 개그 코믹이고 시티콤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닥스 쪽에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회의를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분닥스 쪽으로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시즌 2가 일본으로 갔어요. 이제 일본 스튜디오로 가게 되고 일본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면서 예,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2를 다시 이제 미르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안 되겠냐 네. 상황이 다시 제시가 온 거네요. 예, 제시가 왔고 제가 봐도 이 코라가 망가지면 미르가 그동안 쌓았던 그런 밸류에도 그러니까 가치도 훼손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하셨나요? 해야겠다, 이걸 잘 살려야겠다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럼 하자 다시 이걸 꼭 해서 코라가 코라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게 됐죠. 유재명 감독님이 바라는 게 모든 게 다 꼭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재명 감독님에게는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자식 같은 존재 같아요. 애니메이션. 가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브라이언 친구한테 네. 그런 말들을 해요. 나도 필름이 나올 때는 자식 기다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나올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굉장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내 삶과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가끔은 자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유재명 감독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정과 노력을 담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작품들도 그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